풍홍은 고구려에 편지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고요. 요청받은 대로 풍홍을 구출해줍니다. 근데 이 풍홍, 이 주제 파악 못하고 장수왕한테 개념 없이 구는 겁니다. 한마디로 찌질이에 의리를 지키려고 그런다는 동화적인 상상은 당연히 집어치우시고요. 약삭 빠르다, 비정하다, 국제관계란 늘 냉정하죠. 이거 무슨 싸우면 죽고 살고 이기고 지는 거밖에 없는 거야. 황제의 후궁이 별로 없으니 고구려에서 공주를 시집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절단 관이죠 옵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당시 중국 대륙의 강자는 척발시 선비족이 세운 나라 바로 북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5, 16국 지도라 나타나 있지가 않은데요. 이때 북이 말고도 북방에 여러 나라들, 지금 여기 수없이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북위의 손에 하나둘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방은 서서히 북위, 또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북연, 그리고 북량 보이시죠? 이렇게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 고구려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북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모용시의 후연이었죠. 후연의 왕이 모용희였는데 워낙 폭정이 심해 광개토대왕 재위 기간이었던 407년 풍발이 반란을 일으켜 이 모용희를 죽이고 고구려 출신인 고운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왕이 고구려 출신이다 보니까 고구려의 관계도 좋아져서 고구려 입장에선 오랜만에 중국 대륙과의 평화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고운은 2년 만에 부하에게 살해되고 처음 반란을 일으킨 풍발이 왕위에 오르면서 후연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북연 시대가 시작됩니다. 고구려 출신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구려는 처음에는 평화를 꿈꿨겠지만 이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는 광개토대왕 때였습니다. 일단 이전에 맺어놓은 친분관계가 당장에 변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4년 뒤 장수왕이 즉위하면서 고구려는 지금과 친하게 지내왔던 북연이냐, 또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북방의 강자 북이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장수왕은 남쪽의 강자였던 동진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방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결과는 북위의 강세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북위와 외교 관계를 맺고 북연을 서서히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북연과의 친밀했던 관계를 생각하면은 약삭 빠르다, 비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비겁한 세계! 맞습니다. 국제관계란 늘 냉정하죠. 이거 무슨 싸우면 죽고 살고 이기고 지는 거밖에 없는 거야.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삼국, 이 한반도 내에서도 국가의 이익에 따라 우호를 맺었다, 뒤집었다 하는데 바다 건너 중국, 또 일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짧게 설명해서 그렇지만 장수왕이 즉위하고 10년이 훨씬 넘게 흘러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교관계를 새롭게 맺는 동시에 장수왕은 천도를 단행합니다. 지금쯤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고구려의 처음 수도는 졸본이었죠. 북명성왕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리명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유리명왕이 새롭게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역시 같은 이유로 10대 산상왕이 국내성에서 환도성으로 천도를 하죠. 바로 이어 11대 동천왕 때는 위나라의 침공으로 환도성이 불타자 평양성으로 피신성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후 16대 고구원왕 때 역시 같은 이유로 전연의 침입을 받고 옆에 있던 동황성으로 천도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제일 처음 졸본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국내성으로 다시 또 환도성으로 평양성, 동황성까지 고구려로서는 5번째 수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그런 천도 의도가 무언가 좋은 의도가 아닌 국왕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피하거나 아니면 외적의 침입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천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수왕이 동황성에서 다시 평양성으로 옮겨옵니다. 처음으로 국가 일신을 위해 왕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천도인 겁니다. 장수왕은 재위 15년인 427년 동황성에서 이전의 수도였던 평양성으로 돌아갑니다. 증조 할아버지 고국 원왕이 동황성으로 천도한 지 8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왕의 주도적인 천도라는 점에서 당시 장수왕의 왕권이 이미 막강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광개토대왕 시절부터 수많은 전쟁의 성공으로 고구려 왕실이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시행된 천도는 국가 일신을 위한 장수왕의 의도를 더욱 강하게 보여주죠. 나라를 향한 백성들의 자부심 역시 더욱 높아질 겁니다. 물론 왕권은 이전보다 더욱 강해집니다. 자, 다시 중국의 북연으로 가봅니다. 고운이 죽고 풍발이 왕위에 오르면서 북연은 한동안 안정적으로 국가를 유지합니다. 옆에 있었던 북위와의 그 국력도 대등할 정도였고요. 그런데 430년 장수왕 제위 18년 때 일입니다. 이 풍발이 죽고 북연에 분열이 찾아옵니다. 당시 풍발의 동생이었던 풍홍, 그리고 풍발의 아들이었던 풍익, 삼촌과 조카가 왕위를 놓고 싸운 겁니다. 결국엔 삼촌 풍홍이 풍익을 비롯한 자신의 조카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르면서 이 내부는 마무리됩니다. 풍홍은 자기가 원하던 대로 왕위에 올랐지만 이렇게 왕위에 오르면은 나라는 분열하게 됩니다. 당연히 권력 다툼이 있었으니까 백성들의 지지도 떨어질 거고요. 국력이 약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연만 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북연과 대립하던 북위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건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자, 풍홍이 왕이 되면서 이렇게 국가의 비참한 말로를 예감했는지 풍홍은 벌써부터 여기저기 살길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먼저 435년 장수왕 제위 23년이었습니다. 풍홍은 고구려에 편지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고요. 한편으로는 419년 앞서 동진의 뒤를 이어 생긴 남쪽의 송나라에도, 지금 여기 동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동진이 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남쪽의 송나라에도 자신의 땅을 바치면서 스스로 머리를 숙이죠. 스스로 자기가 송나라의 신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홍은 조카들 죽여서 왕위 찬탈할 줄만 알았지 막상 그 나라를 키우고 백성을 지킬 줄은 모르는, 물론 이 당시 국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인정하지만 여기저기 살자고 구걸이나 다녔던 찌질이인 것 같습니다. 풍홍이 장수왕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그 이듬해였던 436년 예상대로 북위는 북연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장수왕은 이전에 요청받은 대로 풍홍을 구출해줍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때 풍홍이 자기만 살아서 온 게 아니고 백성들도 고구려로 피신시켰다고 하네요. 북연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하지만 북위는 북연이 갖고 있던 땅만 차지하고 막상 적의 수귀는 놓친 겁니다. 너 어디야? 세계 전쟁사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적의 수괴를 붙잡아야 완전한 승리거든요. 이 수괴가 전쟁으로 죽든지 아니면은 우리 편에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근데 지금 도망을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위는 고구려에 당장 내놔! 풍홍을 내놓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예전에 백제와 신라의 초기 역사를 다룰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제한테 망했던 마한 잔존 세력들이 마한 부흥 운동을 일으키다가 실패하고 신라로 망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백제가 끊임없이 이 마한 부흥 운동 세력들을 당장 내놔! 내놓으라고 신라에 요구했는데 신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백제와 신라가 원수로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북위가 풍홍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짜증나니 꺼져! 장수왕은 거절합니다. 장수왕이 풍홍에게 의리를 지키려고 그런다는 동화적인 상상은 당연히 집어치우시고요. 이 풍홍을 북위에 보냈을 때 고구려에 별로 득될 게 없으니까 안 보낸 겁니다. 이 때문에 북위에서는 한때 고구려 정벌론까지 이뤘는데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풍홍, 고구려에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장수왕한테 개념 없이 구는 겁니다. 한마디로 찌질이의 꼴통이죠. 장수왕 당연히 열받습니다. 그래서 이 풍홍을 먼데로 유배를 보내고 또 시종들도 빼앗고요. 아예 풍홍 아들을 인질로 잡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홍 이놈은 또 딴 데로 도망가려고 이번에는 중국 남쪽의 송나라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웃기는 애죠. 근데 이 풍홍이 운이 좋은 놈인지 몰라도 송나라에서 풍홍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 이제 고구려에 있었으니까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겠죠. 그런데 장수왕은 북위가 요구했을 때처럼 짜증나니 꺼져! 송나라의 요청도 거절합니다. 아마 이 풍홍을 중국으로 보냈을 때 고구려가 정치적으로 잃을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예 이때 장수왕은 거절을 넘어서 결국 풍홍과 그 가족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송나라와 잠시 한판 붙습니다만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풍홍 한 놈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있던 북위랑도 또 남쪽에 있던 송나라랑도 맞붙을 일이 생겼죠.
자, 한참 세월이 30년쯤 흘러서 장수왕은 부귀랑 맞붙을 일이 또 생깁니다. 466년 부귀의 태후가 황제의 후궁이 별로 없으니 고구려에서 공주를 시집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여자가 없으면은 뭐 솔직히 고구려보다 땅덩이도 큰데 자기네 나라에서 찾지 왜 고구려에까지 여자를 요구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고려 말에 원나라가 우리한테 공려를 요구하던 그런 모습이 떠올라서 어이없고 참 화나는 장면인데요. 자, 굳이 고구려에까지 여자를 요구한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귀의 요구를 접한 장수왕, 이때 나이가 73이었습니다. 세월 굉장히 빨리 가죠. 딸이 있어도 이미 시집 보내고 외손주까지 봤을 나이입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하고 없으니까 대신 동생의 딸을 보내겠다고 답합니다. 뭐 당시 외교적인 관례가 그렇다고 해도 뭐 조카를 막 시집 보내겠다고 하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신하가 반대하고 나섭니다. 과거 부귀는 여기 지금 이미 망한 나라죠. 북연과도 사돈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는데 사돈을 맺어놓고 침략을 해서 이렇게 북연을 멸망을 시킨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얘네도 참 양아치입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부귀가 고구려에 여자를 요구하는 건 결혼을 시키는 과정에서 고구려를 염탐하려는 것이다. 이 신하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전례도 있는데다 굳이 고구려에까지 여자를 요구하는 게 수상한 거죠. 결국 장수왕은 신하의 말을 받아들이고 결혼시키려던 조카가 죽었다고 적당히 부귀에 둘러댑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러자 부귀는 다급했는지 다른 친척의 딸이라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 보면은 이거 뭐 나 니네 염탐하려는데 제발 문 좀 열어주라 하고 대놓고 사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멍청한 애들이죠. 장수왕은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이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다행히 그 사이에 부귀 황제가 죽고 다음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 문제는 유야무야 없어진다고 합니다. 한편 부귀는 이 북연을 비롯해서 북방에 있던 뭐 여러 나라들을 다 처리하고요. 남쪽의 송나라 역시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여러 나라가 난립하던 5호 16국 시대를 마무리를 짓고 본격적인 남북조 시대로 접어듭니다. 비록 북쪽과 남쪽으로 나뉜 형태지만 훗날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할 때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